여러분의 주변에는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막말을 일삼고 욱하는 성격 탓을 하며 선을 넘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몇 가지 말만 알아도 욱하는 사람은 입도 뻥근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욱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 무례한 사람 대처하는 한마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진정을 강요하지 마라. 상대방에게 감정을 억누르도록 절대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화가 난 상황에서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진정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말은 화가 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일로 인해 화가 난 상황을 떠올려 보자. 그 친구에게 단순히 진정해라고 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진정해라니? 내가 너무 과민하게 굴고 있다는 거야? 라며 오히려 감정이 더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거나 무시된다고 느끼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 큰 방어 반응을 보이기 쉽다. 이때 대화는 오히려 끊기게 되고 서로의 감정은 더 깊이 상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며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화가 난 이유를 듣고 이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황을 차분하게 만들며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화가 난 상대방에게는 진정해라는 말 대신 내가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혹시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와, 같은 말을 건네보라.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도록 도와준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이끄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차분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무조건 가라앉히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화가 난 이유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대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래?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서서히 화가 풀리도록 이끈다. 결국 이러한 접근법은 화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법을 습관화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본질임을 기억하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에 임하는 자세는 그들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우리가 먼저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상대방도 우리의 차분한 태도를 따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향이 평소보다 강하게 보인다면 무작정 진정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드물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안전함을 느끼게 하며 결국 대화는 더욱 원활해지고서 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담담하게 반응하라. 타인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며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그저 참고 넘겨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분히 지적하고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에 휩쓸려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은 우리가 쉽게 동요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반면에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무례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비난을 쏟아낸다면 그들의 비난이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차분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내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이 내게 향할 이유는 없어.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담담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경고가 되어 다시 동일한 무례를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무례한 행동에 단순히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힘을 드러낸다. 타인의 무례에 대응할 때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반응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은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유리하다. 상대방이 무례를 저지른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그들의 무례를 그냥 받아들인다면 상대방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경고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해 정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참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히 맞서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확고한 존재임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못하게 만든다. 세 번째,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 주변에는 쉽게 욱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고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타인에게 쏟아내려 한다. 그러한 행동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상대를 눌러 굴복시키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들이 화를 내면서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순간 차분하게 던지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은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들의 감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작은 실수에 격하게 반응하며 화를 낸다면 내가 화나는 건 내 문제 아니야? 라고 차분하게 응수해보자. 이 말은 그들이 과도하게 감정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만들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들의 감정 폭발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태도다.
욱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차분하게 그냥 너만 그런 거 아닐까? 라며 적당한 미소와 함께 말한다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침착한 반응에 혼란을 느끼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볼 것이다. 이 표현이 강력한 이유는 화내는 사람에게 내가 문제인 것 같아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된다. 또한 이 말을 사용할 때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분한 목소리로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과 함께 감정적으로 말려들길 원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그 힘이 무색해진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고 그들의 과도한 감정 표현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결국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어야 한다는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감정적 폭발이 타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 때에도 우리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들의 무리한 감정 폭발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존중을 요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네 번째, 정색하고 웃어주지 마라. 대화 중에 진지하게 대하고 쉽게 웃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 우리가 가진 온화한 표정 대신 웃음기를 없애면 상대는 즉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예의 바르게 보이려 애쓰지만 때로는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지 않고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웃음기 없는 얼굴은 상대에게 우리의 진지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며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더 이상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웃음을 배제한 표정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그들의 태도나 말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한다. 물론 이런 태도로 인해 대화가 어색해지거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감정 충돌은 실제로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상대방을 신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우리에게 지나친 부탁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웃음기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면 상대는 자신이 지나쳤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정 변화는 상대방에게 농담처럼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작용하며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웃음기 없는 얼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냉정한 표정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상황을 제어하고 상대가 우리를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며 더 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한다. 우리의 단호한 표정은 마치 방패처럼 상대의 경솔한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표정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냉정한 태도로 상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직접적인 말다툼 없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웃음을 거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하며
상대방이 우리를 경솔하게 대할 수 없도록 만든다. 웃음기 없는 표정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축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적 기준을 지키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웃음기를 거두는 행위는 단순한 표정 변화 그 이상이다. 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우리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5번째, 많은 말을 꺼내지 마라.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누군가가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단순히 말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조용한 사람이 주는 무게감과 알 수 없는 분위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조용한 사람은 그 속을 알기 힘들기에 상대방에게 막연한 경계심을 심어준다. 즉, 말없이도 자신의 존재감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표현이 있다. 이 말처럼 조용한 사람은 의외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말이 많을수록 자신의 성격이나 의도가 노출되기 쉬우며 종종 자신도 모르게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침묵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상대방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조용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신만의 길을 조용히 걸어간다. 조용한 사람의 무서움은 그들의 계획이나 목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이들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주변에 불필요하게 알리지 않으며 자신의 성취를 굳이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일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야 자연스럽게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경쟁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승리를 증명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완벽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신중하게 목표를 세우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위치에 이를 때까지 묵묵히 준비한다. 이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들이 강한 위치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만일 누군가를 이기고자 한다면 단순히 적당한 수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압도적인 승리만이 상대방의 후환을 막고 뒤끝 없는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섣부른 승리보다는 완벽한 결과로 상대에게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며 행동한다.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함부로 적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보는 침착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6번째,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라.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이 한마디는 때로는 어떤 설명이나 사과보다 더 강력하다. 상대가 분노하며 나를 몰아세울 때 굳이 내 입장을 설명하려고 애쓰거나 사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의 말은 힘을 잃고 상황은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향해 넌 너무 소심해라고 말할 때 내가 소심하지 않다는 것을
굳이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상대방이 무례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나의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말을 들어줄수록 상대는 더 큰 힘을 얻고 나는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반면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단순히 응수하면 그 말은 상대의 의견일 뿐이며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비난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 다른 사람은 나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 상대의 말에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고 애쓰는 순간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셈이 된다. 그가 너는 실패자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고 응수함으로써 나는 그 의견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말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의 비난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진다. 상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너는 너무 예민해라든가 그건 상식이야와 같은 말에도 그건 그냥 내 생각이지 않니? 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흔들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 내 일이나 신경 써라는 의미도 내포되기에 상대방에게 적당한 선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타인의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 비난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비난에 대응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굳이 나를 설명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다. 상대가 내 의견을 강요하려 할 때 굳이 이해시키려고 애쓰며 피곤함을 느꼈다면 이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모든 비난을 반박하려 들면 결국엔 내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고 내 삶의 가치는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음을 되새기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갈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 결국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내 삶을 좌우할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타인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7번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사람 같지 않은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화를 낼 가치조차 없으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며 감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를 흉보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계획에 놀아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한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홧김에 뱉은 잘못된 단어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극하더라도 당당한 태도로 할 말을 하고 평소와 다르게 눈치 보거나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결국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나를 더욱 믿어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8번째,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누군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모욕적이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행위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상대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기에 효과적이다.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노를 피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 된다. 상대가 만약 비웃음을 담은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발언이 단지 농담이었다고 순진하게 대처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체면을 유지할 기회를 준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안갚음으로써 그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아첨 뒤에 교활하게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공포감을 준다.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비판이나 빈정거림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심리에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무례함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례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열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아함과 지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9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다면 굳이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라.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10번째, 아무 관심을 보이지 마라.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며 남을 탓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감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이 충동에 휩쓸려 그들의 분노에 맞서거나 그들과 같은 감정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차단하며 스스로 그들의 짜증과 분노가 나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무의미하고 한심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타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가 상대방을 흔들고 상대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무관심한 태도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화를 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게 된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개인적인 문제로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가정하자. 이때 당신이 그 친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그 상황을 지켜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친구는 처음에는 화를 내며 당신의 큰 반응을 기대하지만 당신의 무반응에 점점 불편해질 것이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물을지라도 당신의 냉담한 태도는 친구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낼 때 상대방도 그에 맞춰 화를 내거나 최소한 반응하길 기대한다. 이는 감정의 교환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게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신이 이 게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 게임을 지속할 힘을 잃는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짜증을 부릴 때 같이 짜증을 내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같이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감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상 그들을 제압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관심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내뱉은 감정은 그들 스스로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대응법이다. 또한 무관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이 불필요했음을 인지하게 된다. 욱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제압하는 법, 무례한 사람 대처하는 한마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조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